일본에서 한국은 한때 우리 덕에 간신히 살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일 거야. 그녀의 가족들은 늘 그렇게 말하며 한국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녀 역시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초현대적인 빌딩 숲, 세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 그리고 경복궁의 웅장함까지. 그녀는 한국을 보고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멈춰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였죠. 더 놀라운 건 이제 그녀가 그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무시하던 그 나라에서 그녀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4살 대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제 관심은 항상 일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는데요. 그 따뜻하고도 슬픈 이야기에 매료돼서 며칠 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후로는 K-팝까지 빠지게 됐죠.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노래는 제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어요.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배우들의 이름을 외우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로 직접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솔직히 부모님께는 살짝 비밀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학원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반쯤은 설레고 반쯤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죠. 첫 수업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차례로 발음을 시키는데 제 차례가 오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안, 녕, 아, 세, 이상한 억양에 다들 웃었어요. 저도 민망해서 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쿠라 씨, 괜찮아요. 발음 정말 좋아요. 그 말이 어찌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은 저랑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K-팝 팬이라서, 또 어떤 친구는 여행 가려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야카라는 친구와 금방 친해졌어요. 아야카는 BTS 팬인데 특히 정국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취향이 달랐지만 덕분에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야카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다면서 저한테 몇 가지 팁도 알려줬어요. 노래 가사 외우면서 따라 부르면 진짜 실력 늘어. 그 말 듣고 저도 바로 시도했죠. 처음엔 음도 못 맞추고 발음도 엉망이었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을 조용히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가족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학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 건축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 배워서 뭐에 쓰려고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어 공부나 더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엔 흥미도 관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그 나라를 도와줬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덕분 아니겠니? 그 말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길 바랐는데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족들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한국을 얼마나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분명히 제가 배우고 느낀 한국과 가족들이 말하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 마음속엔 의문과 답답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확신이 생기기도 했어요. 내가 배운 한국을 언젠가 꼭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다음 날 학원에서 아야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야카는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해. 뉴스에서 보는 한국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셨거든. 나도 처음엔 설득하려 했는데 그냥 내가 배운 걸 보여주는 게 더 낫더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도 가족들에게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단 제가 경험한 한국을 천천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간단한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따뜻함과 매력을 언젠가 가족들도 이해할 날이 오겠죠. 학원을 다닌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선생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셨어요. 이름은 온라인 교류 프로젝트였죠. 한국인 친구와 직접 대화하며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듣자마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니. 당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화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선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상대방이 너무 빨리 말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친구는 밝게 웃는 한국 대학생 호준이었어요. 그는 안녕하세요, 사쿠라 씨.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호준은 너무나 친절했고 제가 서툴게 문장을 만들 때마다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처음 대화 주제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과 드라마였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BTS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는 특히 B가 좋아요. 라고 하자 호주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쿠라 씨도 아미의 RMI시군요. 저도 BTS 팬이에요. 특히 정국 팬인데 요즘 일본 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로 금방 친해졌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호주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특히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는 경복궁과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설명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쿠라 씨, 한국에 오시면 꼭 경복궁에 가보세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경복궁을 거니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준과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 연습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깊은 이야기로 확장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호준에게 조심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할머니는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으세요. 호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쿠라 씨,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일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사쿠라 씨처럼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분명 바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억지로 설득하려 하기보단 제가 느낀 한국의 좋은 점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 호중과의 대화는 저에게 점점 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 이야기, 명절 풍습, 심지어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죠. 호주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줬어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서로 덕담을 나눠요. 일본의 오세치 요리처럼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설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는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호주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정서예요. 단순히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죠. 그래서 외국인도 한국에서 오래 살면 정이 넘친다는 말을 자주 해요. 호준의 말을 들으며 저도 그 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호준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 호준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쿠라 씨, 언젠가 한국에 오면 제가 꼭 경복궁이랑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호준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묻더라고요. 사쿠라 씨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짧게 다루고 주로 역사적인 갈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비슷해요. 학교에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많이 배우죠. 하지만 요즘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호준의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호준과 대화하며 느낀 것들을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한국에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주최한 한국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한 거예요. 프로그램 일정에는 경복궁, 전통시장, 첨단 기술이 집약된 판교, 단지 등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모든 곳이 포함돼 있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짐을 싸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예상대로 아버지는 반응이 차가웠어요. 한국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니? 라는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았더니 결국 아버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다녀와라. 대신 뭔가 배우고 와야 한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입국 절차는 완벽하게 디지털화돼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여러 언어로 안내해줬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가 제공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미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분이었어요. 학원에서 배운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며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어요. 웅장한 한옥 건축물과 그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궁중 생활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상해보니 이곳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호준이 말했던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이런 거구나. 직접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한국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상인들은 서투른 제 한국어에도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고 제가 사소한 질문을 해도 친절히 대답해 주셨어요. 특히 떡볶이를 먹어보라고 추천하신 상인의 말에 따라 한 입 먹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서 퍼지며 말 그대로 한국의 맛을 느꼈죠. 호준이 자주 말하던 정이란 단어가 이런 걸 뜻하는구나 싶었어요. 연수 일정 중 가장 흥미로웠던 건 판교의 첨단기술단지 방문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마치 미래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특히 한 강연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성공 사례를 들으며 한국이 왜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었기에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 드디어 호준과 직접 만났습니다. 사쿠라 씨, 드디어 한국에 오셨네요. 라며 활짝 웃는 호준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호준은 서울 곳곳을 안내하며 제가 평소 궁금해하던 한국의 문화를 더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날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스트리트 푸드도 맛보고 작은 공방에서 전통 수공예품을 구경했어요. 특히 호준이 데려간 한 서점에서 한국 문화를 담은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배려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호준이 추천한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상추에 싸서 먹는 모습이 신기했죠. 호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쿠라 씨,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이렇게 잘 드시다니요. 그 말을 듣고 둘 다 한참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준은 한국에서의 생활과 자신의 꿈에 대해 들려줬고 저는 일본에서의 일상과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털어놨어요. 호준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쿠라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꼭 계속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경복궁의 고요함, 전통시장의 활기, 판교의 혁신, 그리고 호준과의 따뜻한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가족들에게 꼭 전하겠다고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느낀 모든 감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느끼고 배운 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건 경복궁이에요. 정말 멋지죠? 현대적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전통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름 멋지네. 그런데 그게 다야? 그냥 옛날 건물 아닌가? 라고 물으셨지만 그 말투엔 약간의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전통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야? 일본 음식이랑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맵고 달달한 소스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고 가족들도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판교의 IT 단지와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아빠, 한국은 정말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훨씬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전기차 충전소나 스마트 시스템 같은 걸 보면 정말 미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일본도 기술 강국이야.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라며 의아해하셨죠. 저는 그 기회에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산업 다각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걸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 요즘 뉴스를 보니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저의 이야기를 단순한 여행담으로 치부하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경복궁에서 느낀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한국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내가 너무 오래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아빠, 할머니,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처음에는 두 분 다 머뭇거리셨지만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발음을 천천히 알려드리자 할머니는 따라하며 웃으셨어요. 녕, 하세. 이렇게 하는 거니? 저는 크게 박수를 치며 완벽해요, 할머니. 라고 외쳤어요. 아버지도 슬며시 따라하셨고,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웃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쿠라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내가 느낀 걸 직접 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느낀 한국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호준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갔습니다. 호준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쿠라 씨가 일본에서 한국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져요. 저도 일본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언젠가 호준 씨가 일본에 오면 제가 일본의 모든 매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넘어 두 나라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가족들과 더 깊이 연결되며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어요.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우고 호준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큰 꿈을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